7월 8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85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5,2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3,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9선 마감했고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84억 매도, 외국인은 790억 매수, 기관은 477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은 모두 샀고 개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습니다. 나스닥은 18,3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5,5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수는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3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59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83불 마감했고 휘발유는 1,700원 마감했습니다. 국제금은 2,397불, 국내금은 10만 5,800원 선, 비트코인은 많이 내려서 7,9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죠. 5만 5천 달러 선 추락했습니다. 주말간에는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었는데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 6시부터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5만 5천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 그리고 독일 정부의 매도 그리고 뭐 알트코인 언락 물량이 풀린다 뭐 이런 악재들이 겹쳤다고 보는데 과도한 좀 우려가 겹쳐 있다는 시각도 있고 또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이 깨져서 약간 추세가 하락 전환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장 잘 맞춘다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도 내년 연말까지도 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 이 하락이 잡힐지 좀 모르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호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뭐 이더리움 ETF 승인 등 뭐 다양한 트럼프 비트코인 친화 정책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는 좀 하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업만 아니면 더 올랐을 텐데 삼성전자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 이제 삼성전자가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 한번 찍었다가 파업 이슈로 다시 좀 내려가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제 깜짝 실적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2021년 1월 3년 5개월 전 만에 이후 최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상 첫 총파업에 인원이 점점 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위한 실적을 발표하고 반전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직원들이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노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깜짝 실적 삼성전자 HBM은 시작도 안 했다. 이게 증권가에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만 전자 리포트들이 나왔는데요. 2분기 실적은 HBM 하나도 상관없이 HBM의 성과 없이 이뤄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향후 HBM 실적이 본격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만 전자까지도 예상을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품주들이 아주 강력한 모습 나왔습니다. 사조대림 상한가 나왔고요. 사조씨푸드 상한가, CJ씨푸드 등 김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그동안 좀 식품주들이 많이 주춤했었는데 다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급 수출, 곡물 가격 안정에 따라 실적 추정치가 이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냉동김밥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 선언한 사조 대림이 실적 대비 저평가 의견이 나오면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 실적 대비 저평가 의견에서 PER이 5배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따 주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한국 주식 거의 23조 정도 샀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밸류업에 맞춰서 같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개미들은 한국 증시 탈출을 외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증시로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8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상반기 23조 원어치 순매수가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뭐 금투세 뭐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개인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특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는 한국 주식보다는 뭐 해외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그 전략을 펼치면서 기관과 개인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이제 밸류업의 최대 수혜인데 주주환원 체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제일 좋았고요. 하나금융이랑 우리금융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BIS 자기자본 비율 중 하나인 CET1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13%가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일단 13% 정도가 돼야 되는데 KB금융이 CET1이 13.4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도 40% 달성 가능한 걸로 나와서 KB금융이 이번 밸류업에서 금융주 중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13%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체력적으로는 KB금융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원전 관련주와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참석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날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어, 와 있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방산과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과 원자력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협력 논의를 갈 때마다 따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따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또 방산주와 원자력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음, 식품주들이 오늘 가장 강력했습니다. 사조 시푸드 상한가고요. 사조 대림 상한가, 사조 산업 19% 거의 20% 상승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우리기술 20%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7%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4% 상승.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주들 강력한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된 이제 이슈가 실적 시즌 나오면서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주식들 반등 크게 나왔습니다. 실리콘투도 계속해서 쭉 내려가다가 오늘은 실적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자 실리콘투도 수출하면은 실적 잘 나오기 때문에 7%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HLB는 좀 조정하는 장세가 나왔고요. 나머지 원전과 방산 그리고 식품주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고용 시장이 침체되는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예상치가 4.0%였는데 4.1%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7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4.28%까지 하락했고요. 하지만 이제 고용시장 침체된다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와 내용의 리포트를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CPI 물가 지표 나옵니다. 1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이 11일에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지표 발표 주목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